사이에 그렇게 원래 있었어요. 서위지 운칠 왕부지 이입 학연 내용 묘지 차고인지 불언지 이른바 그 운필을 잠깐만요. 허각근 씨 맞습니다. 이른바 그 운필이라고 하는 것은 손목이 알지 못해. 다 있을 텐데 못 찼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8시에 보냈는데 벌써 갔어? 네. 얼마씩 해주냐고 또 물어봐. 얼마 받은데? 10,000원? 예. 그래도 뭐 책이 있어야지 조금 뭐 보는 거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그 왼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다가 하고 나면 오른쪽에 희귀하기가 좋으라고. 친척이 이렇게 책이 좀 뭐네요. 그 쪽수는 그거 알아서 봐. 네. 그래서 그거 몇 쪽이야. 다음에부터 몇 쪽 이상으로 하면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항상. 네. 8페이지에. 혼자만 알아라고 잤어. 네. 물어볼 때만 해. 그냥 뭐 오늘은 몇 페이지 그러지 말고. 네. 내가 잘 모르니까. 자, 이른바 운필이라고 하는 거는 손목을 알지 못해. 손목을 알지 못한다는 거는 의식하지 않냐.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러우면은 몰라. 근데 의식하게 되면 꼭 뭐가 나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의식하면 힘을 주게 돼요. 힘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잘하려고 보면 그 부분이 특출나게 되니까 특출나게 됨과 동시에 다른 부분이 죽어버려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창작이 뭐라고 했어? 창작은 거짓말이라고 했어. 창작은 거짓말이야. 근데 그 거짓말은 항상 뭐가 상대적으로 있다? 참말이 있는 거야. 참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창작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참말은 근거가 되는 법처이니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상대적으로. 그런데 거짓말을 처음에 하다 보면 거짓말을 알잖아, 사람들이. 알으면 거짓말이 드러나지. 근데 거짓말을 자꾸만 익숙하게 해서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했는지 참말했는지 모를 정도가 되면은 사람은 모르지. 그때 비로소 그게 참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몰라. 처음에 인모서부터 배우잖아. 인모를 배우는 것과 꼭 꼭 그래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 그러나 처음에 걸음걸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잘 걸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걸음걸이를 배우는 거지. 근데 하다 보면은 그 걸음걸이가 나한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 그죠? 그럼 자기 걸음을 찾아가는 거지. 그게 바로 창작의 자기 뭐라 그럴까? 특징 이런 거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걸음걸이에서 처음에 그 배웠던 이전 그 서명들의 그 걸음걸이를 배우는데 그 걸음걸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원칙에서. 근데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
근데 자기 스타일이 나오지 않고 그 걸건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노서라고. 서예의 노예 글씨.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어색하잖아. 그래서 옛날 그 시골 여자들이 서울 기생들 걸음걸이를 걷는다고 흉내낸 애들이 많아. 우리 시골 사는 때도 그랬었어. 서울 애들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막 고지랄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걔들이 보면 웃기잖아. 삐딱삐딱하고 뭐 궁디기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서울 애들은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걷잖아. 근데 얘들은 그걸 좀 하다가 근데 그것이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익으면은 되겠지, 그치? 그게 바로 창작의 이런 느낌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거짓말이 나중에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이해가 됐어요? 네. 현미가 이해하면 딴 사람도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 비유말도 상당히 오래 걸린 말이야. 내 경험에. 그래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아까 참말, 거짓말을 벌써 구분하는 거. 또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익숙해서 자기 걸어 이런 거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말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철견 어록으로 볼 수 있어. 나의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 내 경험을 보면 근데 그 위에 그 성현들 그 걸음을 안 배울 수가 없다. 그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근데 그것을 철칙으로 지키면 안 돼. 기, 화경, 지금 이거 화경 변화의 경지인데 무르익은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거기에 들어가야 오묘리, 묘한 이치. 저 묘한 이치인지 도인지 난 잘 모르겠어. 뭐 이치가 제일 편안한 말인데 도이라는 말도 상당히 좋은 말이야. 이치하고. 어떤 때는 도리는 앞에 도자가 들어가 있어서 꼭 교학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나고 또 이치라고 하는 거는 또 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과적인 또 냄새가 나고 근데 어떤 때는 도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개하고 절조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절개를 주로 많이 쓰지. 근데 절조하면은 지조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절조가 조금 더 고상해, 절개보다. 절개는 조금 직설적이고 단순한 거야.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가려서 쓸 줄 알아야지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거야. 같은 한국어도. 아무튼 묘한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거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경험에 말하는 것이지 이 과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아마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걸 해주는 순간에 지금 저렇게 하고 나면 저건 상징어니까 상징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아까 같이 이것을 낱낱이 풀어주잖아. 푸는 과정에 그 사람 것만 나오고 그 사람 경험만. 그러니까 포괄적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더 낫지. 이해가 되나? 차 고입 불언지 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거야. 이거는 옛사람이 불언지 피라. 말하지 않는 그런 비결.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김치 담을 때 무슨 뭐 양념, 가진 양념은 뭐가 가진 양념이야? 남자들 몰라. 근데 여자들 가진 양념 하면 다 알아, 그치? 누구처럼 김치 안 담아본 사람은 모르고. 그 걷다가 뭐 소금 뭐 하는 것도 그냥 이거 보면 무슨 뭐 책 같은 거 무슨 뭐 거기 보면은 뭐 그냥 몇 그램에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 맛이 없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 준다?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설명 못 하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불언집이라고 하죠. 말하지 않는 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 자, 단구자. 그때 여기까지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단구라고 하는 거는 식지, 중지. 아까 그거는 세 손가락이었었죠, 그죠? 검지까지 넣어서. 이건 식지, 중지. 요거 저 참치 부재라. 참치라고 하는 거. 저 참치지, 저것도. 95년이니까 대구에서 대구 성악회 또 1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 강연을 할 때 그때 상위 서풍을 내가 처음 얘기했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 땅에 처음 상위 서풍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에 들어서 그때 내가 뭐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이게 재밌으니까 나보고 상위 서풍 그렇게 부른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거기 저 내가 이렇게 그 발표 그 문에 요구가 나왔었어. 참치. 그래서 나중에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저거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거 참차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그거 참치라고 그랬는데 혹시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이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어? 네. 너 그때 있었니? 결승했어. 산 증인이구나. 네. 울산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만 느끼는 거야. 근데 저거 읽을 때는 참치라고 읽어. 참치라고 하는 거는 들쭉날쭉. 그러니까 나 또 들쑥날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들쭉날쭉이야. 그 말이 더 맞는 말이고 참치를 생각할 때 제일 비유가 좋은 거가 두 가지야. 하나는 이빨. 이빨 이렇게 보면 나란히 하고 근데 엄니 작은 이게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선은 나란하잖아. 여기가 참치야. 두 번째는 그 비늘, 물고기 비늘. 비늘 결이 나란히 있는데 그 비늘이 컸다 작았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한 것이 바로 참치야. 그러니까 들쭉날쭉이 하는데 가지런하면서도 들쭉날쭉. 참치 부재. 참치하니까 당연히 부재지, 그렇지? 가지런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식지하고 중지가 가지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식지는 갈고리처럼 역시 갈고리를 해서 대지니까 엄지를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웃긴다. 엄지가 크지? 이 지방이잖아. 그러니까 쌍구법 할 때도 이 하나로 이 하나가 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개가 돼야 하는 거야. 이 힘하고 맞아져야 돼.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건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 힘이 미는 거지. 미는 게 아까 작용이고. 밀으면 안 되니까 너무 밀리면 안 되니까 이거 막아줘야 되지. 이게 반작용. 그래야지만 이게 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필법만 잘 연구를 해도 글씨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치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쓰니까 형상만 나타내는데 그 형상이 온전하게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잘 짜여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씨하고 그렇지 않은 글씨하고는 달라. 금방 달라. 자태가. 중지는 그 갈고리처럼 해서 무명주를 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단구법이다.
저 아까 저 이응정 여기도 보면 문진명의 장입니다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네. 난 옛날에 참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우리나라 그는 그 당파가 심했었잖아. 당파가 심하고 할 때 그 글씨만 봐도 어느 판지 알아. 사색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색이 분명하니까 다른 쪽에서 가서 글씨를 배운다는 거가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가문, 노론이면 노론 계통의 글씨들이 전해져 오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가 꼭 그런 데도 있지만 당파를 초월해서 결혼할 수도 있지.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남자라고 하면은 장인이 굉장히 중요해. 장인 처남들. 그 사람들하고 학문이 공유가 된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작품 같은 거 이렇게 쭉 해서 작품이 그 소장 이런 것들이 그 집에만 맞는 줄 알아. 근데 장인이 밀어주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처갓집에 가서 가. 소장.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작품 같은 경우도 우리 동서도 아니 이런 데가 있었으면 성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사람도 내 작품 조사하려고 하면 우리 집안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물이야. 오히려 거기가 더 많지 않을 수가 있어. 참 간단하게 있으니까 다르지. 따라서 이 장인계통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서 어떤 경우는 그 당시 이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그때는 까지만 해도 대를 쌓이다. 대를 쌓이니까 장가를 가는 거야. 장가라는 뜻이 장인집에 가는 거야. 장가 든다 그러는 거가 장인집에 가는 거를 장가 든다 하는 얘기야. 그럼 그게 바로 대를 쌓이지. 그치? 지금 개념으로 보면. 따라서 거가 주 무대가 강릉이었었잖아. 그 이수가. 그리고 일국도 거기서 자랐고. 안 그러면 서울서 자랐었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거기서 대를 쌓이 노릇하고 나면은 영향을 받고 하는 거가 장인이지.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보학이라고 해. 보학. 이 보학의 관계를 모르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영향들이 지금 아까 이응정이 그 사위가 문직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그럼 오히려 집안 이런 거보다도 그쪽이 좀 처갓집이 세고 저렇게 하고 나면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단계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거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단순히 아는 것만 아는 거라고 생각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조금씩 이게 배워지기 시작하고 나면 폭이 너무 넓어. 아까 같이 배우는 게 처음에 가고 나면 그 집, 이 시집만 배운다고 생각하잖아. 아까 내가 벌써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달라지잖아. 신치 집안을 알아야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굉장히 큰 문제야. 나 그것도 너무 써야 되는 거, 써야 되는 거. 설씨, 옛날에 설씨부인데 그거 있잖아. 설씨부인이니까 또 그거 보니까 그 설총에 28대 그 후손이더라고. 근데 그게 무남 동료 외딸이야. 그래가지고 시집간 사람이 신숙주 동생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 정치 그 이념이 좀 달라가지고 신숙주는 그냥 조정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귀향을 해가지고 귀례정이라고 해가지고 멀리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는 그 저 설씨 땅이야. 설씨 부인의 그 설씨 정치로 내려오는 땅이라고. 그런데 그 무남동 몇 달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설씨 부인이 잡았을 거 아니야. 그 땅을 전부 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고 나고 나면 족보가 바뀌어지지, 신씨로. 그러니까 그 땅이 신씨가 된 거야 지금. 그 당시 그 설씨분이 살았었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이 또 여자인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통치하고 다 이렇게 그걸 건사하고 다 했었지만 그 다음에 벌써 세대가 바뀌어지고 하니까 달라진다. 그럼 나중에는 신씨 소유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신씨만 볼 거라. 설씨 부인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계도 공부 못 하는데 이렇게 관계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스토리가 전개돼서 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직계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거 조금 안다고 꺼벅꺼벅 대고 무슨 어서 폼 잡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이 보면 재밌지, 그치? 재밌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황상국 여인 서우 공서자 이가 단의시 단고 비주 착지 고상류 구구 불감낭 의태 고학자 제1집필이다. 황정경을 항상 얘들 전부 다 보면 여기 이름을 쓰지 않고 전부 다 호 같은 거 이름을 쓰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좀 점잖게 쓰다 보니까 이름을 잘 안 써.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사람들이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다 이해가 되지. 근데 이런 거가 쉽냐? 쉬운 게 아니야. 나는 이 황상국 건방진을 다 쓰면서 이름이 상국인 줄 알고 있어. 지금 여기 진아가 박사학위 되고 공부가 좀 조금 되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말을 부끄러워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걸 하게끔 돼 있어. 근데 지금 막 그 헤매는 단계가 오라면 과실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니까 이런 말조차를 못해. 그래서 경제에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하심 떠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경제가 오른 거야. 아, 내가 글씨는 못 쓰지만 소동파 꼭 얘기하잖아. 글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나만 한 사람이 없다. 그건 최고의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글씨를 못 쓰지만 맞아, 너 못 써.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근데 그 사람은 글 쓰는 것보다 글씨를 볼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잖아. 그치? 글씨를 볼 줄 모르는데 뭘 쓰는 거야. 왜? 현미가 생각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자꾸만 얘기가 못해. 할 수가 없어. 모릅니다. 떠드는 거지. 그래야지 좀 남한테 가르침을 구하는 거지. 그 가르침을 구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병은 자꾸만 알리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렇지 않고 지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참 어떻게 그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여인서, 되게 여인서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사람에게 글을 주는 것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편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품들 남아있는 게 다 그런 것들이야. 특히 왕이지 같은 경우는 왕이지 작품 쓴 게 하나도 없다. 뭘 썼어? 없어. 다 남한테 편지 준 거야. 이모첩 뭐 이런 거 다. 편지글이야. 그러니까 편지글 주고 글 한 거니까 그거는 작품이 아니라고 그랬었잖아. 아니면은 글씨가 아니지. 저기 왕언지 저것도 앞도 안 쳐. 다 편지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게 남아있고 그게 그렇게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그지? 나도 이모첩 이런 거 저 앞도 안 쳐. 처음에 글씨만 봤었을 때는 그냥 작품으로서만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저런 걸 해석하다 보니까 내용을 읽어보고 이모첩도 내가 옛날에 해석했잖아. 아, 우리 이모가 죽었어. 아, 내가 할 말이 없다. 참담하도다. 어찌할꼬. 내용이 딱 그거야. 갑자기 우리 이모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어찌할꼬. 이거야. 근데 그 내용을 읽고 글씨를 보면은 글씨가 웃긴다고. 그 전에 글씨만 봤었을 때는 글씨가 100개는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글씨로 안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야 돼. 어렵단 말이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너무 크게 보고 그러면 진면목을 못 봐. 그 내용에 집착하지 말라. 아니 그 글씨에 집착하지 말라. 글씨 전반적인 것을 이모첩은 왕의지 처음 글씨야. 그러니까 그 처음 글씨 야 말도 들을 못해. 왜 말을 그렇게 들을 게 못하냐면 할 말이 많아서 그래.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니까. 이게 이모첩이거든. 지금 보면은 아까 내가 처음 글씨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처음 글씨니까 이 왕이지의 그 가장 뛰어난 점은 그전 글씨, 질박한 글씨를 연미한 서풍으로 바꾼 거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처음 글씨를 이게 처음 나타난 글씨인데 처음 글씨 같은 경우는 그전 흔적이 보여지지 아까처럼 이응적 저기 한 것처럼. 그럼 그전 흔적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는 주로 예서 기식이 많은 거야. 신서체를 나갔었을 때 신서체를 해서 행서 초서라고 그랬었잖아, 그치?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행서에서 그 뒤에 보면 이런 게 안 나타나. 지금 이런 거 예서야. 느껴지죠? 그럼 대개 보면 이게 편이잖아, 글씨가. 통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잖아. 지금 이런 거. 이것도 거의 편이잖아.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자꾸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글자 변천적인 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글씨가 이제 유명하다, 이거 하고 나면 이 글씨만 놓고 그냥 쓴다고. 아까 내가 말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벌써 알고, 지금 이것도 보면은 뭐, 13일, 11월 13일, 희지. 돈수를 그때 처음에 말을 쓰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야. 경구 잠시 구 만났다. 뭐 이모 애애 그러니까 이모가 슬프다니까 이모가 죽었어 슬프다는 걸 만났으니까 죽은 거야. 그러니까 통째 그 박정이라 아주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냥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부자 승이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내하 어찌할까. 반색 새. 그러므로 이렇게 꽉 맥혀서 가슴이 꽉 맥혀가지고 불차. 차례를 할 수 없다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왕이지 돈수. 내용 없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알게 되면 이 글씨를 이해가 돼. 아, 슬플 때는 어떤 아무튼 이 글씨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된다. 근데 저런 걸 몰랐었을 때는 내가 추사할 때 옛날에 추사할 때 저하고 글씨는 열심히 거기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예술자가 추사해서 맞아. 다음에 3월 언제까지 가자고 이럴 때. 그래 그걸 내가 가면 설명 좀 해줄게. 이걸 추사건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추사건을 내가 읽어봤어. 내용을. 읽어보니까 왜 내가 다 봤던 내용들이야 서로. 그러니까 이 추사 글씨가 갑자기 확 좁혀 들어가는 거야. 그전에 글씨만 보니까 그냥 필에 뭐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냥 우대하고 크기만 하잖아. 근데 자기가 커보고 저렇게 하니까 아버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때 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한참 저렇게 하고 있었을 때가 일신이가 그 나이야. 걔가 중학교 지금 1학년, 2학년 올라갔었을 때 그러니까 일신이도 옛날에 그만했었을 때 그 아버지 나이가 똑같으니까 걔도 27에 나고 똑같으니까 걔도 그럴 때 한참 내가 술 먹고 저기 하고 그럴 때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가 돼, 지도 보면서.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할 거가 있고. 근데 그전에는 그냥 막 불만 아니면 아버지가 큰 거 그런 거만 보이다가 그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벌써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거야. 글씨 공부도 그런 거야. 그런 경지에 못 가면은 영원히 그림자만 보고 쓸데없는 것만 보고 헤매게 되는 거야. 진정 들어갈 수가 없지. 서예라고 볼 수가 없지. 서예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난 글씨 옛날 거 조금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치?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서예 공부하는 게 아니지. 이 언어가 왜 안 와? 이런 걸 좀 드려야지 되는데. 응? 바보 같은데. 자, 공의 서자 글씨 쓴 것이 이미 그 아름다우나 의시당국 아마 당국법인 것 같다. 의시는 아마도 당국법인 것 같다. 비주 착지라 이 팔과 팔꿈치 이 중요한 요소를 다 말하는 거지. 착지 종이에 붙였던 까닭. 그러니까 종이에 붙였다는 건 이렇게 놓고 썼다는 얘기지, 그지? 네. 불감 낭이 타라. 낭은 막 그 물결이니까 뭐 이런 함부로 이런 것들의 감이 그 의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마음대로 글씨 갖고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지. 활동량이 벌써 적잖아. 그러므로 학서 공부를 배울 때 제일 지필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지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그 지필에서 그 습관과 이런 거 기초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하다못해 아까 종이 붙인다 안 붙인다 뭐 이런 거 요소들의 그 나타나서 그 기본에서 글씨가 그 병폐에 빠지게 되면은 그 병폐에 빠진 원인이 있잖아. 제일 그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거가 지필에서 찾을 수 있어. 본인은 그걸 잘 몰라. 지필욕고 저직구만이라 지필고죽 비현 현직 권력 점도 자수무한이라 수소자역 불령 비주 저안 방성법이라 지필 그 지필이잖아, 그지?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용필은 용필이잖아. 그러니까 용필만 이렇게 알고 용필을 해석할 수 없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용필이라고 굳어졌잖아.
근데 용필이야. 근데 때로는 이것이 붓을 운영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사용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사용은 틀려. 사용은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그치? 이미 이것을 붓을 가지고 글씨를 어떻게 쓴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는 내가 마음속에 경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이것은 운용이야. 사용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지필도 지필 이렇게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어떤 때는 붓을 잡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그 융통성이 없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때는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역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옳고 그름을 배우는 거죠, 그죠?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배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배운다. 그 말 자체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지, 그죠? 그럼 그 뒤에 행할 것은 옳은 것을 행해야 되고 그른 것은 지양해야 되고 그죠?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공부는 옳고 그름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목표도 없고 나갈 방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끼우끼우시라는 말이 많지. 끼우끼우만 하다가 끝나. 끼우끼우 한다는 거는 벌써 자기 주관이 없는 거지, 그치? 주관은 왜 없겠어요? 암이 없는 거야. 주관은 암에서 나와. 내가 뭘 알아야지 나가고 주관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생기고 목표가 설정이 돼야지만 되지, 그치? 그런 게가 없으니까 끼우끼우 갈팡질팡. 그러고 그냥 이 말 듣고 저 사람 비평하고 저 말 듣고 그 사람 비평하고 이렇게 돼. 그건 참 하자 것 없는 인생에 지나자. 옳지 않은 거야. 자, 지필은 높고자 해야 돼. 왜 높아야 되냐면 무조건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앉아서 쓰잖아, 배울 때. 근데 행초서를 이렇게 쓰고 가면 활동량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일어난다. 일어나는 자체가 높여보려고 하는 거야. 붓도 이렇게 잡으면 이것이 이렇게 운영이 되겠지. 그래서 글씨에 정말 집착하면 붓이 정말 내려가죠. 자기도 모르면서. 근데 글씨를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유의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여유있게 이렇게 되죠.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져지는 거야. 그래야지 벌써 활동력이 달라. 지금 이렇게 젓는 것도 이렇게 젓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젓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럼 나오는 폭이 똑같은 거라도 달라진다. 그 이태백이 그냥 땡땡이 하고서 그냥 놀러 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그 냇가에서 금강저 이런 걸로 갈고 뭐 하냐니까 바늘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다시 가서 공부한 거잖아. 바늘 자체는 똑같겠지. 뭘로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필요, 이 길이는 똑같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옛사람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걸 하나 잡으려고 하고. 그 옛날에 단편 영화 나온 것도 좋고 그 이문열의 그 금시죠. 중편 소설이지. 그런 걸 읽어보는 게 참 좋다. 그 금시 하나 그거 하려고 얼마나 사회에서 그런 건 아니야. 자, 나중에는 구해야 된다. 지필이 높게 되면은 현비, 팔을 들게 되면 권력이 경하여 이른다. 그래서 글자의 그 필세가 무한하다.
비록 작은 글씨라도 또한 그 분량 팔과 팔꿈치를 책상에 닿지 않아야지 비로소 방자는 비로소 성서의라. 서법 서예를 이룰 수 있다. 뭐 필법을 이룰 수 있다. 아니면 글씨를 이룰 수 있다.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보면은 다 그 옛사람들 경험이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서예에 나도 이렇게 이렇게 서론을 읽어봐. 서론 참 굉장한 거다. 뭐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좀 느꼈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성 있었던 거. 또, 위에 처음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채용의 필법, 뭐 구세서부터 이제 필법이 내려오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그런 걸 봤을 거 아니야. 서론을. 보고, 뭐가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거. 근데 그 경험에서. 왜냐면 시대마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쓴 거가 바로 서론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읽어보면은 바로 그 사람의 그 경험이다. 따라서 지금 현대 살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경험이 있고 선생님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 일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 경험담이 더 정확하고 또 체계가 있고 믿음성이 있겠지.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성이 좀 덜하지. 자기 선생이라지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서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나도 거기서 보면서 얻음이 많고. 그러니까 그 얻음이 많고 그러면은 바로 저런 거 쓰는 거야. 저게 글씨 제일 처음에 나온 구세 처음이거든. 서론의 처음이라. 그 의미를 썼다. 근데 저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야. 저게 9가지만 그 10것만 한 것 뿐이야. 무슨 뭐 좋은 사람 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 근데 나가 의미는 나는 걷다가 푼다. 그러니까 글귀도 달라지지. 그지? 일반 사람도 저거 뭐야 내용이. 너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투사도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썼더라고. 피기처럼 거의 서론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관심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자기 생활하고 반영이 되겠지. 그치? 그렇죠. 그게 바로 서론입니다. 몇 가지만. 미원장, 진백수 진백수 부자, 제필지법. 이 제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완 착지, 즉, 필단, 유, 기력, 부, 비력, 왈, 제필력, 가작, 소, 좌호, 원장, 소, 고, 소리, 착지, 서기, 숫자, 도려, 찬표, 필회, 필화, 단장, 자여, 승부기, 위치, 규모, 인여. 위원장, 지금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제필인데, 위원장이 그 진백수 부자에게 전수하면서 제필의 법을 전수하면서 말하기. 제필이라는 거는 붓을 든다는 거죠. 그죠? 들제자잖아. 붓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필의 법을 들어준 예를 드는 거지. 내가 중국에서 그 유학생들 그렇다고 내가 서로 가르쳐 주면서 그때 한참 그 제필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는 막 그 동기창 그 화사지 시필에서 제일 먼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붓을 든다는 거가 그 중국말로 하면은 붓을 들 수 있다고 하면 제득필이야. 어? 이걸 갖다가 중국말로 하면 티더비. 그렇지? 때마.
여보세요? 고객이 통화 중이야. 티더비. 그래서 앞으로 저 중국말 할 때 니하오마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티더비 하자.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습관이 되면은 행동이 옮겨지거든. 내가 그걸 그때 설명해 줘서 왜 이걸 강조했냐면은 한국 사람이 제일 글씨 쓸 때 안 되는 거가 이 티더비. 한국 사람들은 글씨를 쓸 때 계속 킥벌 넣느냐? 킥벌 넣으니까 여기 들지 않아. 티더비. 그걸 뭘 하려고 그래, 그런 걸. 그냥 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만 하려고. 티더비. 그래서 꼭 그걸, 좀 니하오만 비슷하잖아, 티더비. 같이 해봐. 티더비. 야, 원토 발음. 원어민. 어느 한 장 몰라요, 저도. 이 새끼야, 티더비, 이 새끼야, 이거 제드필. 어들득 맞아요. 티더비. 티더비. 덧자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티더비. 그 티더비가, 저 중국 들어가서 그 부정사 할 때는 티불피야. 할 때 이거 덕자는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티더비.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었을 때 왜 처음에 붓을 이렇게 땀 따듯이 가라 그랬었잖아. 그게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들으면 나가는 거. 근데 이건 나가기만 하니까 붓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획이 안 나오는 거야. 보면 불 껐다 뭐 하고 그러지만 그거 시체 끌고 가는 거야. 시체도 잘 끌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끌고 가겠다. 아, 예를 들면 무거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바보같이 이렇게만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 글씨 보면 다 그래. 그게 바로 그러니까 티더비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인사할 때 내가 항상 니가 하고 말이야. 야단 맞지.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제필의 이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참 이것이 방법인지 법던지 뭐 필법인지 이 법자를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워. 지금 내가 말한 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방법인지 법던지 필법인지. 근데 이 중에 뭐를 쓰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법 이렇게 쓰는 거는 그거는 사회적인 해석이 아니야. 우리가 법을 알고 있다. 사회에서 법은 없어. 법도지, 그죠? 아니면 필법. 이와 팔로서 그 종이에 부딪히면 손목을 종이에 부딪히면 필당 붓 끝은 유지력 손가락 힘만 있고 팔 힘은 없다. 그죠? 부딪히면 그렇잖아. 그러면은 제필 붓을 들어서 또한 가작 소자 없고 조그만 글씨 작은 글씨도 쓸 수 있습니까? 작은 글씨 쓸 때도 그렇게 팔 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웃으면서 그 소리 이 소리는 그냥 그 시동이야. 뭐 작은 벼슬 그런 게 아니라 시동. 소사 아니에요? 소사. 소사. 보통 옛날에 그 양반들 다 옆에 있잖아, 애들. 그래도 뭐 먹도 가르라고 하고. 해도 보고 삭지 종이를 좀 찾아와라. 종이 갖고 와라 그런 얘기. 그러면서 서기소자 그가 지은 진보의 참표 요거 그가 지은 이것을 갖다가 썼어. 그러니까 표가 그러니까 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작은 글씨겠지, 그치? 작게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필핵이 그 단정하면서도 근엄했어. 글자는 여승두, 이 승두라는 걸 참 많이 써. 작은 글씨 표현할 때 항상 파리머리 많았다. 파리머리도 내가 보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승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작은 글 쓸 때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거가 이 승두야. 서로 위치 규모, 위치하고 이 규모. 이 규모라는 말도 난 처음에 규모인 줄 알았는데 규모가 아니더라고. 규모 아니 몰랐지 처음에는. 규모라는 거가 규모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규모를 한자 이제 그 사전 찾아보니까 규모는 참 굉장한 뜻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어른들 말씀에 옛날에 그런 걸 많이 왜 저 며느리 아니면 죄송 규모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과 설계와 어떤 뭐 이렇게 살릴 짜임새와 이런 거가 다 있는 거 그것도 규모가 있다고 그래, 그지? 어른들 많이 쓰잖아. 장모님 그래 안 그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량 선생님이겠지만, 근데 규모가 없는 사람 보면 살림 못하지. 따라서 이것은 여기서 말했었을 때 이것은 그 위치는 그 글자의 그 어떤 필의 위치를 말하는 거하고 규모는 전체적인 장법이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규모가 아니라고, 그지? 전체적 경영을 얘기하는 거. 그것이 일려 큰 자가 하나같이 큰 글자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TW. 정말 글 쓸 때 이런 걸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바보 놈이 내가 천재다 그러면 바보가 천재가 된다? 아, 거의 돼. 못생기려도 나 예쁘다 그러면 좀 예뻐진다? 행복하겠지. 아니요, 예뻐. 예쁘지? 아니, 정말 그렇게 돼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 그런데 이 자꾸만 TW 내가 해주고 그러니까 걔들도 글씨가 달라져. 어떨 때 나한테 어떤 때도 신문 없어. 아, 선생님, 저 글씨 한번 봐주세요. 왜? 아, 선생님 맨날 TW 해가지고 한번 했더니 의식이 좀 달라진대. 왜 붓을 덜 읊고 그러니까 글씨가 경쾌해지고 달라지지. 그전에는 뭉쳐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내가 저런 거를 TW를 모르는 글씨야. 옛날 글씨 저런 거. 그게 좋으니. 아, 그러니까 저거는 땡크처럼 이렇게 끌고만 가는 거지. TW, 지금 저기 여기 가운데 명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TW에서 그 나온 거거든. 그치? 보여지죠? 그전 같으면 저거 꼭 밀고 나갔다. 저거 TW가 안 되면 저렇게 절대 저희는 부dob이 기필이라고 배웠었는데. 네? 기필. 기필? 기필. 일어날기에 붓을 일으킨다 이 말인가? 기필. 아까 얘기하지 마. 네. 그 그림이니까. 그냥. 지금 저 잘못 얘기하려면 저 선생님 뭐가 돼? 그거 밝아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다 보지 마. 왜요? 아이티 필도 있어요. 기필은 붓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말. 중간중간도 뉘었을 때 다시 기필해라, 뉘었을 때 또 기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거 시작할 저도 때 세우라고 그러죠. 세워라. 세워라. 그걸 시작할 때만 기필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처음에 하는 이렇게 거고 중간에 갈 때는 기필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굳이 갖다 필요 쓰지 않아요. 글씨가 이미 가면 그건 행필이야. 행필이야. 행필에 뭐가 그거 나와. 수필이고.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중간에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고 나면 좀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뭘 얘기를 하지 말고. 여태까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바꿔서. 배려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라면 아니 저도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하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용어를 기필, 정확하게 모르면은 시작할 때는 기필이고 시작하면 행필. 붓을 일으키는 거. 거기서 예를 이제 들어가지고 지금 하듯이 많이 필액은 이거잖아. 네. 근데 이 부분이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눠. 앞부분,
뒷부분 중단. 중간. 그래서 앞부분은 다 옛날에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해준 거야. 붓을 떨어피지. 네. 일단 붓을 떨어피면 낙필이야. 떨어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게 기필이야. 근데 일으킨다고 붓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지. 세우는 거죠. 그러고서 쭉 나가면 끝에 멈추지. 멈추는 게 종필이야. 멈추면서 회봉으로 이렇게 거두지. 이게 수필이야. 그럼 앞에 낙필, 기필 두 단어가 있지. 네. 뒤에는 종필필. 종필, 수필 들어가 있지. 그럼 가운데 쭉 나가는 거는 행필이야. 근데 행필은 길은데 단어가 하나지. 여기는 두 개지. 그러니까 전부 다 단어 합치면 5개지. 네. 그럼 이 5개를 똑같이 평균으로 나눠야 되겠지. 예를 들면 공평하게 하자면. 따라서 앞에 기필에서 여기 나중에 수필까지 하고 행필하는데 요 세 부분 속도가 다 똑같아. 시간. 따라서 이거 한번 봐봐 지금. 시간을 재봐. 이렇게 되지, 그지?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되면은 이거 벌써 넘어가지. 행필 넘어보내는 거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옛날에 서론하면서 행필이 기필 여기를 너무 안 하고 행필만 중시하고 그러니까 단어를 주는 거는 붓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야지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작 부분과 그 끝맺음이 정확해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근데 행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뒤가 잘 안 되는데 아무리 행필만 하면 뭐하냐. 지금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속도가 그 부분이 딱 맞아. 그렇다고 시계 잡고 맨날 그거 연습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270 맞는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를 모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은 일어날 기자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은 그럼 만약에 그림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림도 똑같아. 서해는 가로획이 행필이 막 난처럼 긴 가로획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글씨 크게 쓰면. 좀 나보다 더 컸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착해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난 쓸 때도 이렇게 봐봐라. 줄피를 하잖아. 이게 이렇게 가냐? 끊어서 가잖아. 꺼내는 거 말이야. 똑같아. 이거 이 필법이 다 똑같다고. 그걸 모르면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그림 그리면 이건 개털이야. 저거 말라고 시작하면 이제 하나 없어 이제 막. 그러니까 내가 아주 답답한 거야. 그것도 모르는 걸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활원이고 이거 다 들어 말이 있어. 그게 다 기본적인 말이 아주.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하루는 거의 수능보다 더 안 하죠. 진짜. 하루는 진짜 하지가 않지. 싫지만 관심이 없어. 하루는 한다고 그림 그리시는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을 모아서 하루는 해주시겠다 하잖아. 따로 가는. 그림 그린 사람 좀 모아와. 그 상당히 그 하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갖고 안 와. 어떻게 보면 이 서론이 활원에 속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만 좀 알잖아. 원래 알고 나면 그림 달라져. 문화 거기에서 활용을 하세요. 그 사람이 분수라는 거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무거나 뭐 한다고 여기저기 그냥 그건 잡놈이야. 사람이 그렇잖아. 그 선생님 그거 아니어도 책 내고 생각하라고 그게 다 하는 거잖아. 그 일이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해줄 수 있지. 무슨 누가 하나 이게 오 이거 열심히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남냐고. 이거를 글로 썼었으면 이게 바로 내 서론이다. 서론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중국의 그 천전이야 진진내면 꼭 그런 식이야. 이놈을 수업하면서 계속 그걸 써.
그러면서 그게 책이 나와. 그러니까 저서도 많고 또 웃기는 놈이야. 자기가 강의하면서 좋은 말 써고 보니까 그게 책이 나와. 그래야 되는 거야. 진짜 학자는. 오늘도 여러 가지 쭉 했었으면 이게 내 말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딱 하고 그러면 나의 서론이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책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좋지. 이것도 웃기는 거야. 이것도 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참. 복수 안 해줘야 뭐 이러는 말도 필요 없잖아. 그치? 이따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책이 해줘졌으면 아직 이게 정식 출판이 안 된 거잖아. 그거 보면서 이렇게 틀린 것도 고치고 옷자도 잡아주고 그래야지 되는 건가 아닌가? 근데 안 보내주시잖아. 아니 이제 안 보내려고 잘. 왜 그러냐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어가. 하지만 이거니까 혹시 20이 됐어. 그 김중혁? 김중혁 나는 봤어. 봤어요? 전화했어.